네,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법원 판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우정열 사회부장, 이현수 정치부 차장, 김유빈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법원을 나오는 이 대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두 발언 호의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항소장을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네, 이현수 차장,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우선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나오죠. 들어갈 때는 그 정도 굳은 표정은 아니었는데 예. 실제로 이 판결 후에 나오는 표정, 입술을 앙 다문 표정이고 그 옆에 서 있는 이제 정치인들도 네. 착잡해하면서 굳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서 이제 선고가 내려질 때 이 대표가 어떤 모습이었나 알아봤더니 예. 이제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예. 판사를 바라보면서 서서 이제 들었다고 하고요. 판사가 이제 선고를 마치겠다 예. 이렇게 말한 뒤에도 판사를 한참 가만히 서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바라보다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 뒤에 항소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 이후에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그리고 방청석에서 나갈 때까지는 이제 휴대전화를 받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 소식 속보로 전해지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좀 놀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군요. 이재명 예. 대표도 재판정에서 선고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오는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속뜻이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 이제 다시 조금 전에 한 6문장, 7문장 정도 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당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장문의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그랬었군요.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장문의 입장을 구구절절 밝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엄청 짧게 끝났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방금 지적하신 그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언급했는데 이건 예. 이제 대조를 한 거죠. 그 앞에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다. 이건 2심과 3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현실 법정에서 2심, 3심에서 계속 다툴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동시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영원하다는 건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네. 여론전을 그만큼 해나가겠다. 그리고 예. 무죄를 호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고 전에 취재가 되신 바에 따르면 네. 상당히 장문의 입장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예. 장문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취재를 해봤을 때. 그리고 뭐 무죄가 날 경우 또는 뭐 100만 원 미만이 날 경우 유죄더라도 예. 이제 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사법 리스크 중에서 첫 재판 1심 선고다 보니까 관심이 모아졌고 이 대표도 충분히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었는데 예. 오늘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짤막하게 한 7문장 정도 읽고 징역형 말을 집행유예가 하고 선고됐는데요. 이제 바로 질문도 받지 않고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이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그러면은 이번 재판 이후에 항소 수순을 좀 밟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소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에서도 보면 항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 했고 현실의 법정에 이제 2번 남아 있는 것도 이 항소를 예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선고 들은 뒤에도 항소 관련 자료도 받아간 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1심 결과에 이제 다 충격을 받고 SNS에서 입장을 올리고 있는데 예. 의연하게 대응하자. 아직 2심, 3심이 남았다라는 반응이어서 예. 항소를 하는 건 수순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김유빈 기자, 사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최고위원 회의부터 쭉 이재명 대표 동선을 좀 취재해 오셨잖아요. 네. 이 대표 측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예. 이재명 대표 표정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 표정이요. 평소 최고위원회에 비해서 오히려 좀 밝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평소에는 좀 약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은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약간 웃으면서 뭐 농담도 하고 옆에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약간 잡담하는 모습도 비춰졌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고위 회의 때 예. 카메라 셔터가 많잖아요. 좀 의식적으로 좀 웃는 모습을 비추면서 약간 여유로운 모습을 일부러 비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있지만 나는 의연하다. 대표로서 선고 당일이지만 좀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일부러 비춰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끝난 후에는 굉장히 굳은 표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한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인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우정열 사회부장과 함께 오늘 1심 재판부 판단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했던 두 가지 발언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이 발언 듣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정일까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 부장, 이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보기 전에 이 발언이 그럼 왜 문제가 된 건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발언이 나왔을 때가 2021년 예. 12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죠. 예. 그런데 이 대표의 최대 의혹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이 개발 특혜 의혹의 실무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이었는데 예.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후보가 가까웠다. 성남시정 시절에. 예. 그런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골프장에서 찍은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골프장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에게 뭐 상을 줬다는 내용도 나오고 성남시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대장동 특혜 개발의 그 의혹의 핵심에 이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나온 해명성 발언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김문기 씨와 호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는 또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왜냐하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재판에 기소가 된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됐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 발언 중에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유죄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나와서 한 발언이 뭐였냐면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4명이 함께 찍은 해외 출장에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최초에 이제 이거를 방송들에 제보를 했던 거였거든요. 공개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조작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한 거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골프를 치고 실제로 골프 카트를 같이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호주의 그 출장지에서 같이 낚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충분한 교유 행위가 있었는데 네. 마치 사진이 조작됐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거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하위 직원이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통화를 하면서 알겠다. 이 부분은 검찰이 지적했던 김문기를 잘 안다고 했던 여러 차례의 교유행위 자체를 부인한 예. 건 아니라고 봤으니까 사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인데 예. 특히 골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죄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골프 쳤다는 부분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린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인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이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함께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던데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해외에 나가서 예. 골프를 친다는 행위 자체가 늘 일상에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의혹이 제기된 게 이런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 전부터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을 곱씹어보고 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진이 조작됐다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고의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믿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중에 이 골프를 친 일행이 뭐 김문기 씨와 그 유동규 씨 이렇게 둘 뿐이니까 이게 기억에 안 남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런 거죠. 재판부는. 예, 그런데 또 두 번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선 전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게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한 발언이 논란이었잖아요. 이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 부장, 사실 네. 이 부분은 뭐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 2021년 10월 이 국토부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예. 자기가 식품연구원 부지의 그 토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준 거 이건 성남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예. 국토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네. 재판부의 판단은 협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간 보도됐던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이었는데요. 이 예. 공문은 뭐냐면 성남시가 우리가 이걸 교체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땅의 그 급지를 올려줘야 되는 예. 이유가 국토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의무적인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 공문인데 예.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적의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 있는데 예. 이게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성남시 너희가 판단을 해보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아서 판단해라. 알아서 예. 판단해라.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문이 사실 이 공문이 이재명 대표가 예. 협박이 아니라고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한 부분 그 부분을 배척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협박이란 말을 한 건 사실 말이 좀 꼬였던 거다. 그러니까 당시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안부도 우리한테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총리실도 요청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요청을 하고 계속 이제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예. 말이 꼬여서 협박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네.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부 등 다른 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인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표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거냐면 질문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특혜냐라고 예. 물어본 거죠.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해명을 할 기회를 판을 깔아준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연히 말이 그러니까 꼬인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예. 본 거거든요. 아마 재판부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맥락이
어떤 우연하게 어떤 생방송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당 의원의 해명 기회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발언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그 결과 주된 양형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된 이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중형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벌금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가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징역형이 나왔고요. 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리면서 한 양형 이유로 이 발언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부분들을 중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연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들을 수 있는 사안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대선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이뤄졌다. 결국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다. 이 부분을 되게 무겁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집행유예형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1심 선고가 나온 거고 최종 결론까지는 항소 의지를 내비쳤으니까 최종심까지 가보게 될 텐데 어제 오 부장이 설명해 준 그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 부분이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아니면 상고심, 그러니까 2심과 3심이 길어지면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 내지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실 633 원칙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그리고 3심은 3개월. 그러니까 최대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각급 법원에 강조하고 있는 재판 기간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재판에도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항소를 하겠다고 이 대표가 조금 전에 밝혔으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대표에 대한 최종형이 어떻게 결정될지 확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남아 있지만요. 지금 1심 선고 이 결과가 최종심까지 만약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오늘 판결은 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장 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제한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서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되게 됩니다. 10년이군요. 그러면 의원직 상실에 피선거권이 10년 제한이 되면 뭐 당장 다음 27년 대선 외에 그 다음 32년 두 번의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히 이대로 최종심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제 대선 당시에 선거 비용으로 보전을 받았던 434억 원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 이 선거 보전금 반환하는 것들 꼼수 쓰지 마라. 그리고 공중분해된다고 협박하지 마라. 판사 건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최종심으로 확정이 된다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고 결과로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어떻게 더 뜨거워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외 집회는 일단 당장 내일 잡혀 있죠. 내일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이제 야 6당과 함께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갖는다고 먼저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총 집결령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장외 집회에서는 오늘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더 지지층이 결집을 할 것으로 보여서요. 내일 장외 집회는 일단 더 현재 상황으로는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곧바로 선고 결과가 나온 후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 대표와 또 국민의힘 측 입장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선고가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인가, 그 아래로 나올 것인가, 또는 뭐 징역형까지 나올 것인가 다양한 예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단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을 했고 또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판사 겁박을 해왔다라고 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겁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서 공정한 판단을 해줘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 불복하지 말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리고 사필기정이란 말도 부족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민주당의 집회 동원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제 예. 법원 앞에서 있었던 그 집회죠.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제 지지자들을 집회를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예. 이제 그 동원령을 내리는 그 연락처 문자 메시지에 이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냈던 입장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민주당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의 반응에 이 특별감찰관을 언급한 속내는 뭘까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다가 게다가 징역형이 나온 부분으로 당장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던가 강행 처리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친윤계, 친한계 모두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돼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 네. 국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렇죠. 야당이랑 당연히 협상을 해야겠죠. 네. 야당은 특감을 할 때가 아니다. 특검이 필요한 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특감 주장을 사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오늘 이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제 특감에 대해서 조금 더 동력을 내고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빼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여권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사실 친윤계, 친한계 그동안 단일 대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1심 선고 이후에 어떻게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친윤계, 친한계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단일 대우죠. 이재명 대표라는 이제 당내에서 이제 공공의 적을 향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잠깐은 접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휴전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이 당분간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판결을 제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혹시 이 판결에 불복해서 또 다른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를 하진 않는지 그리고 또 장애 집회에서 이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달라 주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당내에서 친윤, 친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차장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 이거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법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1심 선고 뒤에 선제적으로 이걸 이제 가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겠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나아간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최종심에서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사실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그럼 434억 원이란 큰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분명히 다른 꼼수를 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그 관계자들이 발언을 할 때 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이나 공직선거법 혐의가 434억 원을 뱉어낼 정도로 중대한가 그런 부분을 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이 보전금 반환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당선 무효형 확정이 되면 뱉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 1심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가압류라던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법률위 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이제 최종심 확정되면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서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 그냥 공세에 그치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다수석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은
대표는 당연히 엄정히 법 집행을 하는 것이고 판결에 이제 불복하지 않겠다는 이제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예.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여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권에 미칠 파장을 알아봤다면 이제 야권 민주당 쪽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김유빈 기자,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뭐 판사 탄핵이나 여러 가지 카드들이 거론되는데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선거법은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재판들 중에서 제일 리스크, 그러니까 제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이 컸던 재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미만, 그리고 80만 원 정도가 정말 최대치로 계산을 해도 80만 원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약간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략을 짜고 있어도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재판인 선거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상태여서요. 예. 좀 전체적으로 약간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선거법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이 선거법의 리스크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으로 당리당략이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이 국정 지지율과도 연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지지도는 너무나 명확하게 상승세였기 때문에 예. 이 선거법 재판과 무관하게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민주당에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금 좀 예상 못한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전략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예. 되고요. 그리고 판사 탄핵은 사실 입 밖으로 전혀 꺼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 강성 의원들,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일부 강성 의원들이 판사 탄핵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사적인 자리에, 기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있었고, 그렇군요. 예. 최대한 사법부를 건드리지 말자. 사법부는 검찰에만 공세를 하고 사법부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는 기류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사법부에 대한 공세도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예. 예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선거법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재판들이 훨씬 많고요. 네. 또 지금 재판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위증교사라든가 훨씬 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될 요인들이 더 많은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도 못했던 선거법부터 너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예. 좀 민주당 전반적인 전략이 통째로 바뀔 흐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대안론이나 어떤 비명계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비명계가 굉장히 좀 주눅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좀 예. 비명계가 거의 당내에서 아무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170명의 의원들 중에 비명계 의원들이 남아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을 장악한 상황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공공연하게 전혀 표명을 못하는 상황이 당내에 깔려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쓰리킴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 대안론이 사실 비명계 내에서는 그닥 주목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너무 이재명 대표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 동력을 당 내에서 차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여권에서 좀 흔들어 주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지 민주당 내부에서 그 지지율이 변동이 될 것까지는 않다.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쓰리킴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판결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 부장이 계속 쭉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벌금형이라고 예상했다고 처음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이 모든 발언들이 유죄가 나왔던 모든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제2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백현동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방송 앞에서 해명을 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아주 작은 표수 차이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네. 당선이 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본 거예요. 미칠 영향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방송이었다는 것. 그 부분들을 어쨌든 재판부가 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네. 죄질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선고 결과가 사실 남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들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이죠. 이때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 오는 25일에 예. 열립니다. 본인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어쨌든 무죄를 받을 목적으로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예요. 네. 사실은 이미 그 해당 성남시장 그 비서 되시는 분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녹취가 재판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재판부가 그걸 단순한 그냥 기억이 나는 대로 이 대표의 주장대로 기억이 그냥 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수준의 대화로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지금 궁지에 몰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실 허위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위증을 적극적으로 부탁했다고 볼 것인지 그게 네. 결국 쟁점이 될 건데요. 이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가 편집된 거다. 예. 되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의 본질적인 그 대화의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기억이 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측이 변론 요지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물어보고 어떻게 답할 내용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예비 답안 같은 것을 이 예. 성남시장 비서했던 분에게 미리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대로 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위증도 이뤄졌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논리와 그다음에 검찰의 논리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예. 이미 지금 1심에서 오늘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높은 형을 받았는데 예.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이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규정상 예. 위증교사에 이제 내릴 수 있는 형의 최대치를 구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죄가 나면 예. 지금까지 사례들을 볼 때 집행유예형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혐의라고 그렇군요. 예. 보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만약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난다면 집행유예형이 아니라 네.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첫 번째 고비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두 번째 오는 25일에 오는 그 재판이 더 큰 고비가 될 수 있고 더 큰 사법적 리스크의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그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의 모습 한 번 더 보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두 발언 호의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항소장을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오 부장, 사실 이번 재판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허위 사실을 말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한 판가름이었는데, 그럼 재판부가 이번에 선고를 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꾸짖는 것도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예. 허위 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오늘 판단을 내렸잖아요. 예. 그 허위 사실이 결국 유권자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를 던지게 된다면 네. 결국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표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는 그 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뭐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러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런데 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까닭이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는 사실 그 공문, 그러니까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를 올리는 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긴 했지만, 재판 과정을 저희가 쭉 지켜보면 이 공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올리는 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검찰이 모두 불러서는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국토부에서 이 용도를 올리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전에 한 2번 정도 이 용도를 올리는 거에 토지 부지의 그 용도를 2단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4단계를 올리는 거를 직접 사인한 공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있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국토부의 공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진술, 이 대표가 직접 사인했던 공문,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요, 이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열흘 뒤에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그뿐만이 아니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지금 하나로 묶여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또 이제 재판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제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관련한 그 특혜개발 의혹은 이미 심리가 다 끝났으니까 다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선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선고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5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리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게다가 어제 이제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원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게 11월 중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위례신도시 관련된 의혹이 별도로 선고된다면 선고돼야 될 재판이 5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관문에서도 지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쥐었는데, 뭐 만약에 유죄가 난다고 하면 실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방대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재판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 이런다는 점에서 지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첩첩산중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짧게 더 해보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서는 야당에서는 그래도 이번 건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평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향후에 민주당 전략은 좀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네, 향후 민주당 전략은
원래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는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탄핵 모임도 있고 뭐 개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뭐 장애 집회 같은 게 열릴 때 퇴진 얘기가 슬금슬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요. 예. 그런 주장을 조금 더 여론몰이를 좀 더 뭐 줄기차게 할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공세를 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좀 더 공세를 박차를 가할 것 같고 예. 지금 당내에서는 특보단이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보단이요, 대선 캠프에 맞먹는 대규모 특보단인데요.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집권 플랜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남은 재판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불리한 재판이 임박하기 전에 이 특보단이든 뭐 개헌이 됐든 탄핵이 됐든 이 특보단을 통해서가 됐든 어떤 집권 플랜을 가동시킬 거다라는 해석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 그 뭐 이르면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그 시기를 점차 앞당기는 작업을 당 내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은 비공개적으로 당 내부적으로 지도부 내에서만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여론전을 통해서 장애 집회 현장에서든 아니면 지지자들을 통해서든 점차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